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두통. 워낙 흔하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두통약만 먹으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성 두통으로 진단되면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고 재발도 잘한다고? 두통도 병이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질환으로 인식해야 하는 두통에 대해 알아보고 지긋지긋한 머리 아픔에서 벗어나자. 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두통인데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누구나 겪는다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네. 또 만성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제때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건강 A2G 오늘은 이 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도움 말씀 위해서 대구 파티마 병원 신경과 최한나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대부분 그때그때 이제 두통약을 먹고 말지 치료까지는 잘 안 받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실제로 이 두통이 우리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두통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통은 막연히 머리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두통은 눈과 귀 사이에 가상의 선을 그려서 그 위쪽으로 통증이 발생하면 두통이라고 표현하고 그 아래쪽으로 통증이 발생하면 안면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뒷골이 당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뒷목의 위쪽으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두통으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통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증상이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의 병이다, 꾀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2018년에 대한두통학회에서 발표한 편두통 유병 현황과 장애도 조사에 따르면 2009년과 2018년의 자료를 비교를 하였을 때 편두통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장애를 경험을 한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 이 연구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파란색 막대가 편두통으로 인해서 결석을 하거나 결근을 한 환자의 퍼센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보라색 막대는 출석이나 출근을 하기는 하였지만 평소보다 50% 이상 능률이 저하된 경우를 나타냅니다. 왼쪽에 있는 2009년 막대와 오른쪽에 있는 2018년 막대를 비교해 보시면 각각 이제 결석과 결근을 한 경우가 2.5배 가량 증가하였고 그리고 50% 이상 능률이 저하된 경우가 1.7배 가량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질환으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통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만큼 이제는 질병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두통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지마. 아, 이러지 마라.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하던 참이었지. 아따 야야 마 입에 침도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아유, 당연히 궁금하지. 엄마 또 난방비 아낀다고 보일러 안 떼고 그거 뭐고 전기장판만 켜고 있는 거 아이가? 아이고 이제는 안 극한다. 내 입에 풀칠만 하면 되는데 말라고 내가 극하나. 그래. 감기 걸린다 극하다가 병원비가 더 나온다. 느긋하게 산다 카이 마. 내막 붓고 뒤지는 수준으로 사니까 엄마 걱정을 하지 마래. 그나저나 야 너와 전화를 안 받노. 어떻게 뭐 옆에 있나? 아유, 진동으로 해나가 몰랐는갑다. 배소리를 해놔야지. 와 진동을 해놓는 집에서. 아이고, 집사람이 워낙 바쁘다 아이가. 직장일 해야 되지, 집에 와서 살림해야 되지. 아이, 그러다 깜빡할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자꾸. 아이고 극하고 막 김장철이 됐으면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아이 집사람이 워낙 바쁘다 아이가 밖에서 나가서 일하랴 집안일 하랴 아이 그러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 내가 막 시끄럽다 엄마. 어? 빨리 옆에 바꿔봐라. 알겠다 잠깐만 빨리 바꿔봐라.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바로 전화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아우 됐고 집집마다 요즘 다 김장하는데 네가 어때 전화 한 통이 없나? 아, 어머, 겨울이에요? 지금 겨울이에요? 나 겨울 김장할 때가 됐네. 아,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김장철인 줄도 몰랐네. 야야 니는 밖에 나가가 돈 좀 번다고 막 그래 얘기하나?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예, 알겠어요. 언제 내려가면 돼요? 예. 내일만 일요일이니까는 내일 당장에 내린다. 내일요? 와 무슨 일이 있나? 내일 친구 아기 돌잔치가 있어가지고요. 꼭 같이 가야 되는 사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교회 혼자 가도 되고 그리고 너는 언제까지 남해야 그 돌잔치 갈라 카노? 그럼 뭐 혼자 내려오라 이 말씀이세요? 그래 가가 와봤자 어두움이 되겠노. 할 자연이 하나도 없어. 니캉내캉 둘이 하면 되기네. 우리 한 100포기 정도만 다. 100포기요? 아니 어머니 올해부터는 김장 줄인다고 그때 작년에 말씀 안 하셨어요? 벌써 치매 걸리셨나? 여보세요 뭐라 카노? 아이고 야인은 와갖고 통화하면 되지 와갖고 얘기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러면 알다 일단 내일 보도록 하자. 끊으라 나 쑥 시끄럽다. 야, 여보세요? 왜? 엄마 또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러더라 몰라. 하여튼 우리 엄마가 알아준다 알아서 아이고 어지간히 한다 아이고 참. 머리야. 또다시 스트레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 정말. 아니 김치 별로 먹지도 않는데 내가 왜 맨날 김치 이렇게 담그러 가야 되냐고. 진짜 머리 아파 죽겠구만. 아이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게 그래 스트레스가 자기가 김장을 안 담가서 스트레스 같은 거 없지? 내가 일하냐? 집안일 하랴? 김치 담그랴? 이게 뭐한 짓이고 진짜. 머리야. 자기가 예민해서 그런 거다 예민해서 아이고 아니 좀 둥글둥글하게 사람이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살면 머리 아플 리가 있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둥글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말이랑 하나 지금. 사람들 봐봐라. 두통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여자들 집안일 하랴 근데 아이고 요즘 같은 맞벌이 필수제 거기다가 김장하러 가면 김장하러 가야 되고 돌았으면 설이고 이게 또 돌았으면 추석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고 1년에 내가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게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두통이 안 없어질 수가 없는 거다. 머리야. 아니 머리 아픈데 남자 여자가 어딨노 두통은 남자 여자 똑같이 있는 거지 자기가 못나가지고 가는 거 아이가 그냥 둥글게 살면 될 거를 참나 자기 성격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참나 지금 내보고 모나다 겠나? 모나다 겠나 지금? 그 말이야 코가 진짜 백수한테 먹여 살리는데 고맙다고 넙지 엎드리지도 못한 망정 진짜 내보고 모나다니 진짜. 돌잔치 좋아하시네. 당장 내일 같이 내려간다. 알았어.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이 두통은 여성에게 더 잘 발생한다. 이 문제는 예은 씨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네.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정답이어야 할 텐데 저는 정답 O,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 분들 중에서요.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을 쭉 보면 거의 다가 여성분들이시거든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이 만성 두통이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소리가 방금 기어 들어갔잖아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X입니다. 왜냐하면 두통에는 남녀가 따로 없어요. 자, 예은 씨 말대로라면 여성 호르몬 영향을 받으면 폐경기가 지난 우리 어머님들은
두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통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누가 더 신경을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두통이 있나 없나로 나뉘지 않을까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두통은 여성에게 더 흔할까?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동그라미입니다. 오, 제가 맞췄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머리가 아프네요. 우선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하는 사람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왼쪽에는 여성, 그리고 오른쪽에는 남성을 표시하였습니다. 여성의 70%에 가까운 경우가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한다고 보고가 되었고, 남성의 52.8% 정도가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듯이 두통을 경험하는 경우는 여성에게 좀 더 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통 중에서도 편두통의 경우에는 여성의 9.2%에서 편두통을 1년에 한 번 이상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2.9%가 1년에 한 번 이상 편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3배가량 편두통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편두통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여성 호르몬 이외에도 사회 경제적 요소 등이 두통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두통을 좀 더 자주 앓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두통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두통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엄마. 영희야, 별일 없자? 아 별일 있을 게 뭐가 있노? 별일 없다. 엄마는? 나는 잘 지내지. 엄마 요즘 날 춥대. 좀 따숩게 입고 다니라 알겠지? 어야. 니도 못 부린다고 막 얇게 입고 다니지 말고 뭐 두껍게 고래에 차리 입고 당기라 알겠지? 그나저나 그 영희야, 니 김장 하러 갈 때 안 된다? 아 엄마 지금 도대체 몇 년째고 내가 엄마 김치 아직까지 챙겨줘야 되겠나? 내 김장철마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단 말이야. 사 먹는 김치는 맛이 없다 아이가. 네가 알다시피 내 입이 얼마나 까칠까칠 그질하노. 나는 네 안 사던 김치가 그래 맛있더라. 여보세요? 아니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딸 고생하는 거는 눈꽃만치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김치 많이 오도록 하고 그 얻어먹을 생각밖에 안 하지 지금. 니는 말을 곧다구로 하나? 네가 내가 걔딸 자식 맞나? 니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딸이 비행기 태워준다 하는데 나는 비행기 빗자도 한번 안 타보고 내가 입만 안 해지시고 아이고 진짜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김치도 하나 못 얻어먹게 생겼네. 그래 니 혼자 배 터지게 김치 다 쳐먹어라. 끊어라. 여보세요 엄마. 네. 아니 나이 들면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다 끝나. 시어머니랑 엄마는 진짜 다를 게 없다. 똑같아 정말. 어휴 진짜. 머리야. 왜? 또 머리 아프나? 가서 물이랑 두통약 좀 가져온나. 아이고 약 좀 그만 먹어라. 맨날 약 샀노. 좀 참아봐라. 아니 아프다고 자꾸 그렇게 먹으면 어떡하냐. 나중에 약도 안 들어요. 아 진짜 말이 많노. 이게 뭐 마약도 아니고 괜찮다고. 내성 무슨 내성 생기기는 진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참는 게 더 안 좋은 거다 지금.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를 말라 참노? 아니 내가 내쫓아고 가나? 자기 생각을 하는 거지. 언니,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언니 요즘 두통이 너무 자주 먹는 것 같은데 그만 먹어요. 아 알겠어요. 갖다 주기 싫다 말로 해야지. 아이고 아 맞다 자기야. 예. 자기 내일 김장하러 가자. 가면은 그 철수네 김치도 좀 얻어온나? 아이 철수가 우리 엄마 김치가 그래 맛있다 하더라. 아니 철수 와이프 이제 돌된 아들 뭐 김장을 하겠나 말하겠노? 가는 김치 얻어온니? 한계에 도달했다. 한계에 도달했어. 응? 이제는 지 친구 김장까지 담그라고 지금 내한테 얘기하는 거가? 와, 내 오늘 진짜 시뻘건 양념에
배추를 절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좀 절여야 되겠다. 이런 김치 같은 세상이 어딨나 진짜. 나 잠깐 좀 나갔다 올게. 약속 있어. 언니 약 사올게. 갔다 올게. 선미야. 갔다 올게. 선미야 잠깐. 선미야 엄마한테 전화해라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라. 엄마한테 전화해라 빨리. 왜? 엄마한테 이러게. 아니. 자, 한번 절여볼까? 이거 배추가 다 썩어간다. 아니야. 그래도 맛은 있겠지? 아니야 자기. 맛은 있겠지? 살려줘!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두통약은 자주 먹으면 안 된다입니다. 김천호 씨, 장례연 씨, 자주 먹으면 과연 안 될까요? 괜찮을까요? 어때요? 자주 먹으면 안 되죠. 정답은 O입니다. 주변에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요. 두통약을 한 알만 드시지 않더라고요. 뭐 두 알, 세 알 이렇게 먹는 분도 봤는데 이게 이분들도 처음에는 한 알만 먹었는데 그 일명 흔히 약발 떨어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성이 생겨서 두 알, 세 알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닐까 싶어요. 내성 때문에 자주 먹으면 안 됩니다. 보통은 예은 씨처럼 이렇게 내성이 생겨서 두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고 참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통이 있을 때는 차라리 신경 쓰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닐까 싶어요. 과장님, 이번에는 제가 틀리고 싶지 않아요. 누가 정답인가요? 네, 정답 알아보시겠습니다. 두통약은 자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네,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무승부네요. 맞습니다. 무승부입니다. 우선 약을 자주 먹게 되면 흔히 내성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약에 내성이 생겨서 두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경우를 병원에서는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면 꼭 내성이 생겨서가 아니라 다른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통이기는 합니다만 진통제를 자주 복용한 병력이 있는 환자가 한 달에 15일 이상 그리고 석 달 이상 두통이 지속이 되면 약물 과용 두통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통제를 과다 복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진통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같은 단일 진통제의 경우에는 한 달에 15일 이상 복용한 경우, 그리고 단일 진통제에 카페인이나 혈관 수축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진통제라든지 마약성 진통제, 트립탄, 에르고타민과 같은 약을 한 달에 10일 이상 복용한 경우에 진통제를 과다 복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고 그냥 참기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고 참기만 하는 경우에도 반대로 만성두통으로 진행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하게 약을 복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두통이 있던 환자에게도 뇌출혈이나 뇌종양과 같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한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정확한 진단하에 적절하게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머리가 아픈데도 진통제 전혀 먹지 않고 참기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만성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약물 복용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 이 두통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왜 생기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뭐 성격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네, 성격도 두통에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통이 왜 생기는지부터 우선 기전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두통이 있으면 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먼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정작 뇌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구조물은 따로 있습니다. 뇌를 싸고 있는 두개골 안팎의 신경이나 혈관, 그리고 두개골에 붙어 있는 근육, 골막, 뇌수막 등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데 물리적인 자극이나 염증에 의해서 자극을 받거나 혈관이 확장될 때 이처럼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종양이나 뇌출혈과 같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은 그 크기가 작으면 이처럼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두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크기가 커지면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압박을 받거나 변형이 되면 환자가 두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이나 발열 등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두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 질병 없이 두통이 질병 자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원발 두통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이 왜 생기는지는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 두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증상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처럼 일반인들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는 두통을 명확하게 진단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두통이 비교적 안전한 두통이고 또 상대적으로 위험한 두통인지에 대하여 이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크게 원발 두통과 2차 두통으로 나뉩니다. 원발 두통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 없이 통증 자체가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발 두통은 크게 긴장형 두통, 편두통, 군발 두통 등이 포함이 되는데 그 이외에 많은 질환들이 원발 두통에 포함이 되고 전체 두통 중에서 약 90% 이상이 원발 두통에 속합니다. 반면 2차 두통은 다른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서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차 두통이 두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안쪽이지만 한 번 발생하면 중대한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차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안과 질환이나 이비인후과 질환, 치과 질환, 감염, 손상, 혈압, 뇌출혈이나 뇌종양과 같은 위험할 수도 있는 질환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네, 방금 과장님께서 이 뇌출혈이나 뇌종양 등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이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분도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극심한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2차 두통이 보내는 위험 신호로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2차 두통을 의심할 수 있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2차 두통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두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두통이 시작한 경우에도 2차 두통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이와 달리 원래 두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두통이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지거나 두통이 가라앉지 않고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서 점차 심해지는 경우에도 2차 두통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이상을 나타내는 이상소견과 함께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차 두통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환자가 자꾸 잠을 자려고 한다는 등 정신이 또렷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경우,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신 증상을 동반한 두통도 2차 두통을 의심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에는 열이 난다든지, 자꾸 춥고 떨린다든지, 밤에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이유 없이 몸무게가 갑자기 많이 빠지는 등의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운동에 의해서 두통이 유발될 때나 배변이나 기침 등 배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두통이 나타날 때, 몸의 자세가 변하면 두통이 나타날 때, 머리를 부딪힌 뒤에 두통이 계속 지속이 될 때도 2차 두통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두통이 발생하였을 때나 임신 중이나 분만 직후에 두통이 발생하였을 때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던 중에 두통이 새롭게 발생하였을 때도 2차 두통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두통은 참 그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받아야 되는 검사도 많고 상당히 또 까다로울 것도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두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검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환자가 어떻게 아픈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환자를 직접 진찰해 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환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2차 두통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뇌 영상 검사 등과 같이 그 다음 단계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뇌 영상 검사에는 흔히 CT로 알려져 있는 컴퓨터 단층 촬영과 그리고 자기공명 영상 등이 포함이 되는데
CT는 흔히 MRI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거미막하 출혈이나 뇌내 출혈과 같이 출혈을 좀 더 예민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CT가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공명 영상은 MRI와 MRA로 나뉘는데 뇌 조직을 단층 촬영한 것은 MRI라고 하고 혈관 사진을 찍은 것은 MRA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뇌 종양이나 뇌 혈관 박리 등과 같이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을 MRI와 MRA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미막하 출혈이 의심이 되는데 거미막하 출혈도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CT나 MRI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뇌척수액 검사를 해서 미세한 출혈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거미막하 출혈 이외에도 뇌수막염이나 뇌압 변화에 의한 두통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단 목적으로 뇌척수액 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전증 환자에게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에 뇌전증이 두통을 유발하지 않는지 뇌파 검사를 하기도 하고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과 같이 드문 질환의 경우에는 초기에 MRI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뇌혈류 초음파 검사 등으로 보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혈액 검사, 24시간 혈압 검사, 수면 다원 검사 등으로 두통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편두통을 자주 겪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괴로움이잖아요, 과장님. 빨리 치료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또 두통이 심할 때는 일반 진통제도 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치료는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원발 두통에서 가장 유명한 3가지 두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편두통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로 한쪽으로 발생을 하고 몇 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 통증 강도가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메스꺼움, 빛공포증, 소리공포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머리가 심장 뛰듯이 욱신욱신 심하게 아픈 것이 편두통의 특징인데 꼭 한쪽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편두통은 아니고 한쪽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아프다고 해서 편두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서 진단을 붙이는 질환은 아니고 동반 증상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두통은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고 환자에 따라서 어지럽기도 하고 빛공포증, 소리공포증, 냄새공포증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빛공포증은 두통이 없는 상태에서 빛 자극을 받았을 때 두통이 유발되거나 아니면 두통이 있는 상태에서 밝은 빛을 보았을 때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소리공포증이나 냄새공포증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두통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치료로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선 약물 치료는 크게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로 나뉩니다. 급성기 치료는 말 그대로 편두통이 왔을 때 그 즉시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 그 이외 아세트아미노펜의 카페인이나 혈관 수축제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복합 진통제,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게 되는 트립탄이나 에르고타민 등과 같이 편두통 특이 약물 등이 이 급성기 치료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급성기 치료 약물을 복용을 하는 횟수가 한 달에 열흘 이상인 경우나 아니면 급성기 치료를 해도 편두통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예방 치료를 하여서 편두통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방약으로 사용하는 약은 베타 차단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와 같이 심혈관계 약물이나 항우울제, 항정간제 등이 예방약에 포함이 되고 그 이외에 흔히 보톡스라고 알려져 있는 보툴리눔 톡신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약물 치료는 편두통 환자가 평소에 꾸준히 두통 일기를 적게 되면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편두통이 잘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이 비약물 치료의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편두통 예방에 중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평소에 카페인과 알코올을 삼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두통 가운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긴장형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편두통과 달리 좀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서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안 준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두통의 경우 가벼운 진통제로도 조절이 가능할까요? 네, 긴장형 두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형 두통의 특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긴장형 두통은 마치 머리에 띠를 두르는 듯이 발생을 하거나 뒷목이 당긴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 지속 시간은 몇 시간에서 7일까지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증 강도가 가볍거나 중등도 정도인 경우가 많고 메스꺼움 등 다른 동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에서 다시 나타낸 것처럼 머리에 띠를 두르는 듯, 누르는 듯, 쪼이는 듯, 그리고 뒷목이 당기는 듯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경도 또는 중등도의 통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통제 복용에 크게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편두통과는 달리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동반되지 않는 것이 긴장형 두통의 특징입니다. 긴장형 두통도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약물 치료에는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로 나뉩니다. 급성기 치료는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같은 단순 진통제 등이 포함이 되고 이러한 급성기 치료는 한 달에 열흘 이상 하게 되면은 두통의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예방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긴장형 두통의 예방 치료에는 항우울제 등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약물 치료에는 아무래도 긴장형 두통이 근육에서부터 통증이 기원하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근육을 마사지해주거나 찜질을 해주는 것 등이 긴장형 두통을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두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두통이 위험한 두통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전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두통은 흔한 증상이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또 이렇게 병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하지만 횟수가 잦고 통증이 심하다면은 진통제만 드시지 마시고 신경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신경과 최한나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